주식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아침에는 참 많이 빠졌었습니다. 예. 한때 50포인트 이상 하락했던 증시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포인트 마이너스인 2,59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6포인트 하락한 807.99포인트로 하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난주까지 최근에 PBR 일배 열풍 이것 때문에 대형주들이 급등하면서 단기 급등했던 영향도 있었었고 예. 또 거기에다가 주말에 있었던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잖아요. 예. 이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2배 이상 나왔습니다. 특히 시간당 임금이 원래 0.3 정도가 전월 대비 나와야 사실 물가가 잡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0.6 정도 나오면서 다시 물가가 잡히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미국의 기준금리나 시점이 뒤로 밀리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주말에 미 국채금리 급등 또 달러화도 급등했었죠. 이러다 보니까 오늘 환율이 흔들렸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외국인들은 여전히 샀다라는 거. 거의 1,800억 사실 1,790억대 이상 샀는데 외국인들이 여전히 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유지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면 기관들이 7,900억 이상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오늘 조정은 사실 기관이 이끌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요즘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큰 화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를 요즘 이해하는 키워드가 아마 저 PBR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흔히 말해서 PBR이 1 이하인 기업들 중심으로 요즘 상승세가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PBR 1배 이하인 기업들이 어느 정도라 말하냐면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60% 이상의 PBR 1배를 기록하고 있었을 정도인데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도대체 PBR 1배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PBR 1배라는 건 뭐냐면 순자산 가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땅, 사무실 이런 거 다 팔은 숫자가 현재 주가하고 비교했었을 때 그 이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산 가치조차도 안 되는 수준이 PBR 1배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급등했었던 보험주들, 그다음에 은행주들, 자동차, 유통, 그다음에 지주사 관련해서 이 관련 기업들이 올랐는데요. 일부 기업들, 특히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PBR이 0.1, 즉 청산 가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이 기업하고 건물하고 이런 거 다 팔면 1억인데 사실 주가는 1,000원밖에 안 됐던 거죠. 이렇게 극심한 어떤 저평가를 보였었던 기업들이 많았었고요. 요 얘기가 나오면서 제자리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정 수분 이게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랐는데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일부 기업들 중심으로는 한 40에서 50% 정도까지 급등을 했고요. 자동차 중에서도 기아 같은 경우가 87,000원에서 11만 8천원까지 단기 급등을 했으니까 최근에 지주사 앞서 말씀드렸던 은행, 보험, 증권사들도 마찬가지고 또 지주사, 유통 우리가 보통 백화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도 이 정도 주가는 올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거 업종과 상관없이 전방위적으로 PBR이 저평가되어 있는 곳들은 다 급등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아까 0.1도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PBR이 낮은 종목들 이런 게 군집해서 이렇게 많은 증시가 또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보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 기준으로 시장 전체 PBR이 4.5 정도 되고요. 최근에 좀 올랐다라고 하면 일본도 1.4 정도인데 우리가 전체 1.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1.1이니까 그러면 1이 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잘 아시다시피 그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지 않습니까? 성장주들은 아무래도 PBR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일부 대형주만 PBR이 높고 사실 나머지 기업들은 거의 진짜 PBR 1배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순자산 가치가 한국처럼 이렇게 극도로 낮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낮았던 국가는 일본하고 한국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일본이
요 관련해서 올라왔으니까 이제 예. 한국 정도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남다르게 PBR이 낮은 이런 종목들이 많은 이유를 뭐로 꼽으나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길 원치 않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이해가 안 같습니다. 가네요. 자기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걸 원치 않는다. 왜 그런 겁니까? 저도 이전에 애널리스트 생활을 할 때 예. 사실 모 기업에 대해서 이제 주가에 대해서 좀 오를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서를 썼다가 의견을 내셨군요. 예, 의견을 냈는데 그 기업에서 전화가 와서 예. 주가 오르면 예. 안 된다라고 이제 막 항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유가 상속입니다. 아. 예.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사실상 이 지배 구조 자체가 굉장히 조금 왜곡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우선 아시겠지만 대주주들의 지분율이 상당히 낮고 네. 그런 상황에서 순환 출자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기업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그 기업이 다른 기업을 가지고 있고 그 기업이 그룹 전체를 통괄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여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네. 그래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 이 징벌적까지 합하면 상속세가 60%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 이슈가 발생을 했었을 때 주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높은 주가에서 사실은 상속세라는 것을 전부 다 먹이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주가 오르는 게 달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이런저런 기업들과 관련해서 이제 이세로 또는 아니면 이렇게 물려준다라고 감안을 했었을 때는 사실상 이 상속세가 60% 정도 되면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기존에 있던 주주들이 주주가 아니고 회사를 넘겨야 되는 일들도 발생을 하는데요. 실제 제가 모 기업의 사례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뭐 종묘 관련 회사였었습니다. 예. 씨앗과 관련 회사였었고 그 회장님하고도 굉장히 저도 친분이 있었고 이제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이셨는데 예. 안타깝게도 이제 암으로 작고를 하셨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 이제 자제분들이 그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해야 되는데 상속세 때문에 결국은 그 회사를 인수하지 못하고 예. 결국 다른 데다 매각을 했죠. 그 다른 회사는 어느 회사인가요? 외국계인가요? 외국계는 아니고 뭐 네. 국내 기업이라기보다는 무슨 뭐 일반 금융기관 예, 예, 이런 데다 예.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 뒤로 주가도 별로 좋지 않고 사업성도 좀 애매해지는 예. 물론 이제 이세 간다고 해서 꼭 잘할 거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네네. 어쨌든 그 업을 하고 계속 이어받는 게 사실은 좀 더 안정성 면에서는 좋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현재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오너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는 걸 반기지 않는다라가 제일 크고 이게 상속 증여 이슈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내부적인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그걸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딜레마 같은 구조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는 국내 증시 상장사들을 제대로 평가받게 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걸 발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너무 저평가돼 있으니 현재 있는 이 저평가돼 있는 어떤 기업들을 정부의 의지를 담아서 이제 또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제 제 가치까지 끌어올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현재 기업 가치가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 여러 기업들과 묶어서 이제 공시도 하고 네. 그다음에 너희들이 이렇게 낮은 이유를 설명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업 밸류에이션을 올릴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내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관련 기업들이 좋을 수 있도록 ETF라고 보통 그러죠. 예.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향후에 저평가된 기업들이 제 가치를 받을 때 좋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을 마련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최근에 외국계 증권사 기준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중에서 CLSA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예. 역시 프랑스계 증권이겠죠. 예. 또 하나 이제 골드만삭스도 있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의 이 주식 시장에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코스피가 올해 2,85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보고서들을 나누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뭔가 구조적으로 길게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로 놓고 봐서는 예. 전체적으로 정부의 노력 또 이걸 바라보는
외국계들의 시각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제 아시겠지만 오늘도 외국인이 1,800억 가까운 매수를 했지만 최근에 거의 뭐 몇 조 원 가까운 순매수를 이 정책 이후로 발표했다라고 놓고 보면 외국인들은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가 좋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이 일본 증시를 견인했던 모습을 보고 그거를 따라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례가 있었던 거죠. 일본에서도 전반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 뭐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긴 하지만 PBR 1배 이연 기업들을 보니까 아니 뭐 토픽스라는 이런 어떤 지수 안에서도 보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사실 이렇게 된 거예요. 3,300개 기업들. 그래서 이 기업들한테 서한을 보냈습니다. 너네들 PBR 1배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마련을 해. 그리고 협박도 했어요. 만약에 이런 거를 해서 실효성이 없거나 안 되면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기업들과 관련된 PBR 1배 정책을 이렇게 많이 발표를 했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정부도 또는 일본 정부 말고도 행동주의 펀드들이라고 있습니다. 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또 기업들과 관련해서 주가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주가 좀 올려서 우리가 레벨업 좀 시키자라는 운동도 같이 곁들여지면서 전체적으로 일본이 좋았었고 그로 인해서 아시겠지만 지난해 일본만 35% 가까이 지수가 올랐잖아요. 이걸 봤던 외국인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를 한국에도 하고 있으니 결국 한국 증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사실 일본 증시의 사례를 보고 외국인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저도 개인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과한 요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나라 주식이 저평가된 이유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 내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사실 묻고 싶어도 사실 그 놓여진 환경이 좀 농종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결국엔 기업들 입장에서 PBR 1배 이상으로 기업 가치를 올리려면 말 그대로 주주 환원 정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주주 환원 정책이라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 배당을 많이 준다든가 또는 그 돈 가지고 자사주를 많이 사서 자사주를 소각을 하면 주식 숫자가 줄어들죠. 주식 숫자가 줄어드는데 이득이 늘어나면 한 주당 이득이 많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보통 이걸 주당 순이익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이게 늘어나면서 기업 가치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배구조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많이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일단 배당을 많이 줘도 의미가 없었던 게 내 지분이 적으니 배당을 많이 줘도 나한테 오는 게 없었던 거겠죠. 일단은 그래서 소액주주보다는 일단 대주주 중심으로 생각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자사주로 소각을 하게 되면 경영권 방어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는데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포이즌 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걸로 소각을 했다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자사주 같은 경우는 대주주의 우호지분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소각을 해버리면 사실 외국계가 와가지고 나의 지분을 공격했었을 때 방어할 수단이 없으니 자 어떤 대주주가 회사를 뺏기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자사주를 소각할 이유도 못 찾고 있는 거고 배당 같은 경우도 나한테 오는 게 없으니 배당할 유인도 못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계나 아니면은 글로벌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 굉장히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과 좀 기업 문화가 다른 것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약간의 순환적인 모습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뭔가 안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돈을 버는 기업보다는 경제가 좋으면 돈을 많이 벌었다가 경제가 안 좋으면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사실 기업의 안정성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반면에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선진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의외로 현금흐름이 좋고 이런 어떤 이익의 안정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 같은 배당을 꾸준히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변동성이 취약한 부분들도 사실 배당이 좀 어려웠던 부분과 연관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기업인들 입장에서도 자사주로 소각하면 경영권이 위협받는 그런 문제도 있었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제도도 같이 도입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결국 대주주와 관련해서 지금 PBR 1배로 만들겠다라는 정부의 정책 네.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사실 결국 대주주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 대주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사실 당근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포이즌 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영권 방어 수단을 현재 법제화해서 예.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헤지펀드 이런 데서 공격해서 나올 수 있는 경영권이 취약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제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아시겠지만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사실 이 기업과 관련한 어떤 승계 이런 게 있었을 때 관련된 상속세도 이미 손을 보겠다라고 사실 이미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신 예. 상황이라서 만약에 상속세가 개편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경영권과 관련된 방어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생길 수 있다라면 사실 해준 만큼 또 기업들도 움직여줘야 그렇겠죠.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경영권을 뺏길 염려도 없을 거고 또 앞서 말씀드린 상속세라든가 증여세와 관련해서도 사실 부담을 덜 수 있다라면 그만큼 주주들한테 그 몫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맞물려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결국 대주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걱정하는 경영권 방어의 수단도 나름대로 충분히 제공을 해줘야지만 예. 협조를 얻을 수 있겠군요. 자,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요. 이미 우리나라도 증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 노력들이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PBR 낮은 거 무조건 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옥석을 가려야 됩니까? 우선 PBR이 낮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지만 그 자산이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들도 있겠죠. 예. 예를 들면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대주주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ROE라고 해서 예. 보통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그러죠. 내가 자본을 넣었을 때 그 자본에다 얼마나 이익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ROE가 5라고 하면 5%라고 하면 내가 100원을 넣어서 5원을 벌고 있다는 얘기고 네. ROE가 10이라고 하면 내가 100원을 넣어서 10원을 벌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높아야 사실 기업들이 장사를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PBR이 낮은 기업들 대부분 이 ROE가 상당히 낮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자본을 투자해서 돈을 잘 벌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싼데 올라갈 이유도 잘 모르겠어. 예.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바꿔 얘기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PBR이 낮은 기업들 중에서 우선 가장 먼저는 절대적으로 너무 낮은 기업들은 사실 이유여를 막론하고 1.5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예를 들어서 PBR 0.1이나 0.2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조금 제가 볼 때는 1.5분은 자기 수준을 찾아서 약간이라도 움직일 가능성이 첫 번째는 높아 보이고 그 뒤로 움직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던 PBR이 싸긴 한데 주주 환원 정책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서 배당도 앞으로 많이 줄 수 있고 또 현금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현금을 통해서 자사주를 사서 소각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로 제가 보기에는 압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조그만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사실 대주주들이 아무리 정부가 저런다고 해서 말을 꼭 듣는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 약간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이런 정책을 수행을 했었을 때 잘 따를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제가 볼 땐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선별해야 되는 기업인데 예를 들면 금융주들 같은 경우 그렇죠. 아무래도 정부가 정부 눈치를 봐야죠. 많이 봐야죠. 그렇죠. 주인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을 잘 들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정부 정책에 호응을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될 거고 또 지주사들 같은 경우도 결국 지주사들 위해서 이런 거죠. 내가 법까지 바꿔줬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되게 안 하기가 궁핍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작은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큰 기업들 중에서 정부 시책에 뭔가 호응을 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런데 거기서 배당도 많이 주는데 사실 자사주를 사고 소각할 수 있는 여력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제가 볼 때 압축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딱 듣고 보니까 PBR이 낮은 기업들 중에서 어떤 관전 포인트로 앞으로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지 확 드러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증시에는 PBR이 낮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공모주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분이 사실 최근에 공모주에 상처 받았는데 요즘 왜 이렇게 열풍이죠? 사실 공모주와 관련해서 공모주들이 굉장히 좋았던 사례가 굉장히 많았죠. 요즘 뭐 따상이라 그래서 네. 사실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4배까지 오른 기업들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며칠 만에 열풍 정도가 아니라 거의 광풍이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가장 큰 부분을 지적하자라면 일단 돈이 갈 데가 없었다. 그래서 갈 데 없는 돈들이 일단 공모주 시장을 노크를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공모주와 관련해서 사실 여러 가지 그 청약과 관련된 제도라든가 아니면 또 상장할 때 상장해서 오를 수 있는 그 상한가 폭이 제한이 돼 있었어요. 200%대로. 근데 예. 이번에 400%까지 열려져 있다 보니까 예. 사실상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사실 이거 개인들도 그렇지만 기관들도 역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관들 같은 경우 이런 어떤 공모주 있었을 때 일단 과하게 써내는 거죠. 예. 과하게 써내서 일단 더 많이 받고 예. 그다음에 공모가보다도 훨씬 그 공모가가 위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장한 다음에 예. 보통 보호예수라고 하는데 확약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기관들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못 팔든가 1년 동안 못 팔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 예. 그런 게 잘 없어요. 맞아요. 바로 팔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팔아서 단타를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어떤 투기성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도 기업의 가치보다도 예. 훨씬 더 과장돼서 상장됐었을 때 크게 오르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투자자분들께서 공모주를 받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사실은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따상이었었을 때 예. 400% 이상일 때 잘못 따라잡았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열풍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뒤에 따라잡은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지는 그렇네요. 일이 생기는 경우가 요즘 최근에 생기고 있어서 주의를 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초반에 들어가신 분은 분명 공모주를 통해서 적지 않은 재미를 보는 것 예. 같아요. 뭐 4배까지 올라간 회사들이 많다니까요. 그렇다면 주목해야 될 공모주 앞으로 어떤 것들이 IPO를 대기 중에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 지금 IPO 대기하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LG CNS, SK 에코플랜트, SSG자컴이라든가 CJ 올리브영 요즘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야놀자를 비롯해서 예. 올해도 57개의 아주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네. 사실 이 공모주 열풍이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그나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좀 이제 많이 열풍이 될 것 같아서 우선 저는 뭐 이렇게 투자를 할 거라면 오히려 공모주를 청약하는 게 예. 몇 줄 못 받더라도 네. 그게 조금 더 안전하고 유리한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전체적인 공모주와 관련된 흐름 자체가 일단 초기에 굉장히 큰 시세가 형성이 되는지 예. 아니면 상장되고 나서 일정 기간 내에 하락한 다음에 형성되는지 그런 패턴이 많이 나눠지거든요. 네. 그와 관련한 패턴을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증시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는지 오늘 제대로 배웠네요. 지금까지 이선엽 이사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